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펑크가 나는 4가지 유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펑크, 요즘에 자전거들 많이들 시작하시고 또 오랫동안 보관했던 자전거를 가지고 나오셔서 바람을 넣으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바람이 없는 상태에서 타게 되면은 펑크가 조금 더 쉽게 납니다. 첫 번째로 스네이크 바이트라고 하는데요. 스네이크 바이트. 스네이크 바이트는 말 그대로 뱀이 쓱 와서 딱 무는 거예요. 뱀이 물면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물게 되면은 위아래 빵꾸가 나겠죠. 위아래로 이렇게 두 개의 상처가 나겠죠. 이빨이 이렇게 물리니까요. 이렇게. 그걸 스네이크 바이트, 스네이크 펑크라고 하는데 주로 공기압이 없는 자전거로 턱을 넘어가다가 인도턱 아니면 작은 턱을 넘어가다가 많이 펑크가 나요. 그리고 산악 자전거 같은 경우에 어떤 기술을 쓰다가 모서리에 바퀴가 딱 찍혔을 때 펑크가 많이 납니다. 체중이 좀 나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잘 나겠죠. 바람이 없는 상태에서 얘들이 주행을 하다가 이런 인도턱을 조금 요보다 턱이 높으면 펑크가 더 잘 나겠죠. 그리고 모서리가 더 각해지면 더 펑크가 잘 나겠죠. 지나가다가 얘네들을 딱 하고 밟으면은 눌리죠. 얘네들이 이렇게 눌리죠. 이렇게 눌리면서 이쪽에 림 모서리랑 이 외부에 있었던 이 턱이랑 딱 붙는 거예요. 이렇게 딱 붙으면서 모서리에 양쪽으로 펑크가 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 가운데에서 양쪽에서 똑같이 이렇게 딱 눌려 가지고선 그때도 이제 공기압이 적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계단을 좀 타고 올라가려고선 확 쳤다가 정확히 이 가운데에 딱 박혀서 펑크가 4개가 났어요. 이렇게 펑크가 4개가 나서 펑크를 4개를 떼온 적이 있었어요. 뭐 주행하는 데는 지장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세게 받으면은 림도 손상이 될 수가 있어요. 요 같은 경우에 여기 림 모서리에 보시면은 림이 얘도 좀 먹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살짝 들어갔거든요. 들어간 게 보이죠? 요거는 제가 어제 테스트를 하려고 일부러 스네이크 바이트를 내려고 모서리에다가 바람을 좀 넣고선 계속 쳤었어요. 그렇게 무식하게 쳤는데 펑크가 안 났어요. 스네이크 바이트가. 원래는 나야 되거든요. 림이 먹어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조금 충격을 먹었습니다. 타이어가 좀 커버를 해준 것 같아요. 타이어가 슈발베 마라톤이었어요. 가격도 저렴한데 내구성도 좋고 스네이크 바이트가 안 나더라고요. 그 무식하게 계단 모서리에다가 그렇게 찍어 눌렀는데 림이 휘고 펑크는 안 났어요. 어쨌든 스네이크 바이트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일반 펑크가 있어요. 일반 펑크는 주행을 하다가 외부에서 이물질이 이제 타이어에 박히는 거죠. 그냥 빵꾸가 나는 거죠. 이물질이 박히는 거는 굉장히 다양해요. 산악 주행 같은 경우에는 밤가시 있죠. 우리 밤에 가시 있는 거. 그것도 박히고요. 아카시아 가시도 박히고 도로 같은 데는 유리 조각.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작은 이제 유리 조각들 있잖아요. 그게 날카로운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게 박혀 가지고선 완전히 타이어 안쪽에 깊이 이렇게 딱 박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때문에 실펑크도 나고요. 그리고 스테플러 아니면은 스테플러 아시죠? 호치케스 심도 박히기도 하고요. 굉장히 작은 철제 조각들, 철사 같은 거 굉장히 작은 것들이 박혀서 펑크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 걸 일반 펑크라 그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공기주입구의 불량. 공기주입구 이렇게 프레스타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요즘에는 코어가 빠진 애들이 많이 있어요. 코어가 여기에서 한 마디가 더 있어서요. 얘네들이 돌리면 빠집니다. 요 부분이. 요 부분이 돌리면 빠지는데 걔네들이 꽉 조여져 있질 않으면은 바람을 넣으면 하루 정도 지나가면 빌빌거리면서 빠져요. 물론 실펑크가 나도 바람이 빠지긴 하는데 의심이 된다 그러면 바람을 집어넣고선 욕조 같은데 아니면 큰 다라이에 같은 데다가 한번 담가 보세요. 물 넣어가지고 그러면은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일반 그 생활 자전거 있죠? 생활 자전거 굉장히 흔한 건데 생활 자전거 이걸 이제 던노비라 그러죠. 던노비라고 하는데 생활 자전거에서 이 무시고무라고 해요. 일본어인데 여기 안쪽에 얘를 빼서 보면은 요 무시고무가 찝혀 있어요. 이렇게 금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색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나가가지고선 이쪽에서 공기가 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자전거라 그러면은 무조건 펑크 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얘네들 한번 빼보세요. 딱 보여요. 여기에 이렇게 금이 가가지고선 금이라기보다 요 고무 있는 부분이 찢어졌어요. 얘는 지금 멀쩡한데 금이 가 있는 부분이 찢어져 있어서 거기로 공기가 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전거를 그대로 세워놨는데 갑자기 퍽 하고선 바람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대로 세워놨는데 그냥 퍽 하더니 피식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안쪽에서 뭔가가 이제 터진 거죠. 안쪽에서 림 테이프가 오래됐거나, 자, 이쪽에 리플이 있죠. 리플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안쪽에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을 막아주는 건 림 테이프인데, 림 테이프가 오래돼서 이렇게 푹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얘들이 엠보싱 같이 이렇게 볼록볼록 들어가 있는데 공기압이 세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쪽으로 밀려 나가려다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쪽으로 탁 찢어지듯이 터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럼 림테이프를 체크를 하시면 눈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하나씩 어떻게 펑크가 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 일부러 타이어를 지금 걷어내고선, 얘는 튜브예요. 튜브를 제가 이렇게 림에다가 그냥 감아 놓은 거예요. 자, 아까 보여드렸죠? 얘네들이 가면서 모서리에 찍혀가지고선 이렇게 찝힌다고요. 이게 모서리라 그러면 주행을 하다가 얘네들이 이렇게 찝혀가지고선 펑크가 납니다. 펑크가 나는데, 여기에 스네이크가 났을 때는, 스네이크 바이트가 났을 때는 바람이 순식간에 빠져버려요. 펑크가 두 개가 났으니까 그냥 피식 하고서 그냥 확 주저앉아 버려요. 그렇게 계속 주행을 하게 되면은 림이 나가겠죠. 림이 손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까 바로 피식 소리가 난다. 그 딱 받았을 때 느낌이 옵니다. 쿵 하고 느낌이 와요. 이 생림이 벽에 부딪혔을 때, 그 모서리에 부딪혔을 때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중단을 하셔야 돼요. 주행을 중단을 하시고선 바람이 순간적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펑크를 떼워야 되겠죠. 그런데 어디에서 스네이크 바이트가 났을 때는 펑크를 떼우면 안 된다. 스네이크 바이트는 떼워서는 사용을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MTB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튜브가 700C가 아니라 MTB 같은 경우에는 좀 굵잖아요. 얘네들이 패치를 붙이기 좀 쉬워요. 그런데 로드는 아무래도 가늘죠. 700C다 보니까 하이브리드나 로드, 얘네들이 가늘기 때문에 패치를 두 개를 붙이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잘하면 붙습니다. 펑크가 위아래로 이렇게 찝혀 가지고서 펑크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펑크가 나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하고, 이 부분에다가 패치를 붙이고선 얘를 하나 붙이는 거예요. 얘를 하나 붙이고, 만약에 새로운 튜브가 있으면 그냥 새 튜브를 교체를 하고선 뭐 버리셔도 됩니다. 그런데 꼭 주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얘네들을 고쳐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붙이시고, 이 뒤쪽에도 붙이시면 되는데, 패치끼리 부득이하게 겹쳐지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어요. 이 공간이 너무 짧았을 때, 얘랑 이 거리가 너무 짧았을 때 부득이하게 붙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얘를 하나 잘 작업을 해가지고서 붙이시고, 똑같이 이 위에다가 또 사포질을 해가지고선 잘 붙이셔야 돼요. 꼼꼼하게 해서 본드도 넉넉하게 붙이셔가지고선 붙이면 떼울 수는 있습니다. 제가 4개까지도 한 번에 떼운 적도 있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스네이크 바이트를 떼우시면 돼요. 그리고 림에 손상이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스네이크 바이트는 공기압이 적었을 때, 최소 미니멈보다 적게 들어가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어요. 오랫동안 세워놓게 되면은 그때 펑크가 굉장히 자주 나니까 가급적 공기압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체크를 해주시고 공기를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일반 펑크. 주행을 하다가 바람이 빠졌어요. 바람이 빠지면은 일단은 펑크를 떼워야 되겠죠. 튜브를 교체를 하시던지. 그런데 꼭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어느 부분이 펑크가 났는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펑크가 났어요. 이 부분이. 그럼 얘를 꺼내 가지고선 이쪽에다가 패치를 붙여서 펑크를 떼었겠죠. 그리고 바로 집어넣고서 바람을 넣는 게 아니라 이물질이 타이어에 박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튜브의 공기 주입구를 보시면은 저쪽 부분에 공기 주입구가 있죠. 얘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겠죠. 이렇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얘가 뒤집어져서 저렇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죠. 펑크가 난 부분을 보면은 이 부분 아니면은 저쪽 두 군데 중에 하나에서 뭔가 이물질이 박혔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튜브를 먼저 끼지 마시고 타이어를, 빠져 있겠죠. 타이어가 빠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타이어를 빠져 있으면은 손으로 요 안쪽을 집어넣는 거예요. 손으로 요 안쪽을 집어넣고선 어느 부분에 뭔가 이물질이 들어와 있는지 손으로 이렇게 훑어보는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훑어봐요. 만약에 이거를 제거하지 않고선 다시 튜브를 끼게 되면 또 펑크가 납니다. 그런 적 있으실 거예요. 펑크를 떼어가지고 집어넣는데, 아니면 새 걸로 교체를 해서 집어넣는데 또 바람이 빠져요. 그리고 또 해서 또 넣는데 또 바람이 빠져요. 그렇게 해서 타이어를 바꾸신 분도 봤어요. 타이어 때문에. 자, 여기에 뭐가 있죠? 제가 스테플러를 박아놨어요. 이 스테플러를 박아놓은 뒤쪽을 보게 되면은, 돌리다가 보면은, 자, 여기 뭔가 살짝 튀어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손으로 얘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뭔가 딱 걸릴 때가 있어요. 딱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뭐가 박혀 있죠. 그리고 외부에서 봤을 때도 얘는 확 티가 나게 박혀 있죠. 그러면 얘를 제거해 주고선 다시 튜브를 집어넣고선 바람을 넣으면 이상이 없겠죠. 그런데 유리 조각이나 유리 조각 작은 애들은 주행을 하면서 애들이 폭 박힐 때가 있어요. 안쪽에. 그러니까 이 타이어의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나무 조각, 작은 나무 조각 같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가시, 아카시아 가시 같은 거는 굉장히 좀 이렇게 삼각 뿔같이 생겨가지고 딱 박혀 있는 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걔네들을 빼다가 잘못해서 부러지게 되면 그 끄트머리의 가장 날카로운 부분이 안쪽에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안쪽까지 완전히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주 작은 바늘이나 송곳 같은 걸로 안쪽에서 밀어가지고서 바깥쪽으로 빼줘 버리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나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뭐 망치라던가 이런 걸로 뭉개버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예 부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걔네들이 뾰족한 부분이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가급적 안쪽에 남겨두는 것보다 얘네들을 안쪽에서 이물질을 밀어가지고선 제거를 해주는 게 좋아요. 아주 미세하게 가시가 박혀가지고 그 부분이 관통이 된 걸 뽑아낸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찢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펑크가 났을 때는 안쪽에 이물질이 들었다가 나간 거를 꼭 제거를 해주셔야지 다시 펑크가 안 나요. 힘들게 펑크를 떼었는데 똑같은 자리에 또 펑크가 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네, 세 번째 공기주입구의 불량. 공기주입구가 얘는 지금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코어가 요 부분에서 딱 분리가 되는 애들이 있어요. 요즘에 나온 애들. 요 부분에서 공기가 뽀글뽀글 올라올 수도 있어요. 정확히 알려면은 바람을 넣고선 좀 애매하다 싶으면 바람을 좀 넣고선 욕조 같은 데다가 물 해서 담가 보세요. 그러면은 뽀글뽀글 올라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서 공기방울이 샌다 그러면 우리 테프론 테이프 있잖아요. 요거를 아주 살짝만 감아주세요. 너무 두껍게 감으면 들어가질 않으니까 살짝만 감아줘서 꽉 조이면은 이쪽에서 바람이 새는 게 막혀질 거예요. 일단은 테프론 작업을 하시고선 다시 넣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가장 생활자전거에서 많이 쓰는 덧롭. 무시고무라고 그랬죠? 무시고무. 요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바람이 펑크가 난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얘를 빼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찝혀 있죠. 갈라져 있죠. 고무가. 요 부분이 고무가 찢어지게 되면은 공기가 계속 빠집니다. 그러면은 자전거포에 가셔가지고서 얘를 사셔도 되고요. 무시고무가 얘가 좀 긴 애들도 있어요. 자, 얘를 재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빼서 찢어지지 않게 잘 빼는 거예요. 자, 찢어지지 않게 잘 빼서 아마 요즘에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생활자전거 오랫동안 안 타시다가 갑자기 이제 끌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요 남아있는 부분은 제거를 할게요. 제거를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구멍이 나 있죠. 여기 구멍이 나 있죠. 자, 여기다가 침을 한번 발라서 여기 보면 양쪽에 구멍이 나 있죠. 이 구멍에서 바람이 샌 거예요. 그런데 이 턱 있는 데서 찝혀 있었으니까 얘가 조금 더 이 자른 뽑아낸 애 있죠. 얘가 조금 더 올라오면은 막혀집니다. 한번 바르고 잘 들어가게요. 얘를 이렇게 올려줬어요. 그러면은 바람이 안 셉니다. 너무 짧으면 바람이 셀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한 마디 정도는 더 끊어가지고선 올릴 수는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해보시고 바람을 다시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얘를 교체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말씀만 잘하시면 굉장히 저렴하게 이 고무만 따로 구매를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가장 흔한 덧롭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림 테이프의 불량. 자전거 세워놨는데 저절로 퍽 하고 터졌다. 그러면은 일단은 타이어를 벗기고선 튜브를 꺼내 보세요. 튜브를 꺼내고선 림 테이프가 제대로 막혀 있는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안쪽에 엠보싱 같이 리플이 달려있는 부분으로 얘네들 들어갔죠. 안쪽에서 굉장히 고압으로 튜브가 팽창을 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튜브가 갈 데가 없으니까 이 약한 부분을 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점점점 안쪽으로 더 들어가게 돼요. 안쪽으로 점점점 들어가면서 이 부분으로 물집같이 얘네들이 더 팽창을 하려고 그러죠. 그러다가 보면 이쪽에서 퍽 하고선 터져버리는 거예요. 안쪽에서. 그럴 때는 림 테이프를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죠. 림 테이프 금액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특히 MTB보다는 고압이 들어가는 로드나 하이브리드에서 그런 증상이 좀 생길 거예요.
그래서 림 테이프 자체가 고압력 림 테이프로 나오는 것도 있고요. 임시 방편으로 쓰신다 그러면은 검정색 전기 테이프, 이건 전기 테이프거든요. 전기 테이프로 좀 감아 놓으시면은 임시 방편으로 쓸 수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고압용 림 테이프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펑크에 대한 4가지 유형에 대해서 다 알아봤어요. 그냥 외부에서 뭐 이물질이 바뀌어 가지고 터지는 게 아니라 다양한 펑크가 있죠. 요거를 이해하시면, 요것만 아시면은 '아 요럴 때는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라는 거를 금방 아실 거예요. 원인도 알게 되실 거고요. 자, 그러면은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 감사합니다.